내가 살아보니 말이오. 사람의 진짜 품격은 돈이나 지위로 결정되지 않더이다. 기껏해야 그것들은 잠시 번쩍이는 장식품일 뿐이요. 세월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남는 건 사람이 풍기는 냄새요. 그 냄새가 곧 그 사람의 인생이더이다. 젊을 땐 명함이 힘이었어. 회사 이름 직함 그 한 줄로 세상이 나를 불렀지. 하지만 은퇴해보니 그 명함이 사라지는 순간 나를 부르는 이름도 함께 사라지더이다. 누군가 나를 사장님이라 부르던 그 입이 어느 날 갑자기 아저씨라 바뀌는 순간이 있어. 그때 깨달았어. 나라는 사람을 기억하게 만드는 건 직함이 아니라 태도구나. 나이 들어 품격 있게 산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오. 비싼 옷을 걸쳤다고 고급스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명품 가방 들었다고 우아해지는 것도 아니오. 세상은 늘 겉만 번지르르 한 걸 좋아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품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근육이요. 보이지 않지만 움직일 때마다 느껴지는 힘이지. 나는 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오. 옷은 언어요. 당신의 옷차림은 아무 말 안 해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오. 깨끗하게 다린 셔츠 한 장, 잘 닦은 구두 한 켤레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꾸더이다. 어깨를 펴고 옷깃을 바로 세워보시오. 그 순간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요. 하지만 오늘날 중년들은 자신을 가꾸는데 너무 인색하오. 이 나이에 무슨 옷이냐. 대충 입고 나가지 뭐. 이런 말들을 하며 자신을 놓아버리지.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세상이 그 사람을 끝난 사람으로 취급하기 시작한다오. 나는 말하오. 끝난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다면 옷깃부터 세워라. 품격은 거창한 게 아니오. 깨끗한 옷, 바른 말, 절제된 행동, 그리고 상대를 향한 한 줄의 존중. 이 네 가지가 모이면 그 사람이 품격이 되는 거예요. 품격은 갖추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거요. 오늘 한 번의 선택이 내일의 인상을 만든다오. 사람은 참 묘해서 옷차림 하나로도 태도가 달라진다오. 양복을 입으면 스스로 약속을 지키려 하고 작업복을 입으면 묵묵히 일부터 하려 하지. 그러니 나는 늘 젊은이들에게 말하오. 입은 대로 살고 사는 대로 입어라. 그게 나를 잃지 않는 법이요. 모임에 나가면 금세 티가 나지. 품격 있는 사람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주변을 먼저 살핀다오. 말을 아끼고 듣는 쪽에 마음을 더 쏟지. 반대로 품격 없는 사람은 시끄럽소. 자기 얘기만 들어놓고 남을 평가하고 결국 자기 얘기에 취해버리지. 그런 사람은 아무리 명품을 입어도 냄새가 나오. 허세 냄새. 나는 그 냄새가 제일 싫더이다. 왜냐하면 허세는 결국 비어있는 자존감의 소리이기 때문이요.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은 말이 짧소. 그리고 눈빛이 단단하오. 겉멋 대신 내면의 단정함으로 말하니까 지금 이 시대는 너무 빨리 늙고 너무 빨리 잊혀지는 세상이요. 그럴수록 사람의 품격은 더 빛나야 하오. 품격은 늙지 않소.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깊어진다오. 단지 그 깊이를 만들려면 하루하루를 헛되이 흘려보내선 안 돼요. 오늘 거울 앞에 서서 한번 물어보시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가? 그 대답이 바로 당신의 언어요. 그 언어를 옷으로, 말로, 행동으로 번역해 보시오. 그럼 인생이 달라질 것이요. 나는 평생 일을 해왔어. 그런데 이제 알겠어.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품격은 한번 잃으면 다시 사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존중하시오. 그 존중이 결국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된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망하는 사람을 봤어. 돈으로 사람을 사려는 인간들이요. 그들은 언제나 계산대 앞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명함을 꺼내며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하지만 나는 평생 돈을 벌고도 깨달았어. 돈은 사람을 살 수 있어도 존경은 못 산다. 모임에서 제일 보기 싫은 장면이 있어. 누가 밥을 사겠다고 나서면 다 좋지.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굳이 또 자기가 내겠다는 사람들 있지 않소? 그건 호의가 아니라 과시요. 나 이렇게 잘 살아. 라는 신호를 밥값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 저 친구는 아직 돈이 자기 주인인 줄 모르는군.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계산서를 조용히 나눈다오. 더치페이가 인색한 게 아니요. 그건 서로의 자존을 지켜주는 약속이요. 한 번쯤 쏠 수는 있지만 계속 쏘면 은근한 오만이 된다. 나는 늘 말했다오. 돈은 쓰는 법보다 멈추는 법을 알아야 산다. 돈을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 그 돈에 휘둘려 살게 되어 있어. 그의 말투는 거칠어지고
손끝은 허세로 졌지. 그게 바로 품격을 잃는 시작이요. 모임에서 차키를 꺼내놓는 남자, 시계를 드러내는 여자. 그들은 모르지. 사람은 그 물건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 속의 허함을 느낀다는 걸. 나는 명품보다 무명으로도 반듯하게 입은 사람을 더 존경했어. 그 사람은 자신을 돈으로 장식하지 않으니까. 돈은 도구요. 그러나 품격은 태도요. 도구로 태도를 덮으려 하면 결국 도구가 주인을 삼킨다오. 그래서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오. 부자가 되려면 먼저 돈의 냄새를 지워라. 세상에서 제일 깊은 상처는 자식 이야기에서 생긴다오. 자식 자랑은 칼이요. 자랑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찔리요. 나이 들면 대화의 절반이 자식 이야기라오. 우리 아들은 서울대야. 우리 딸은 대기업 들어갔어. 그 말들이 모임을 망친다오. 왜냐면 사람마다 보이지 않는 사정이 있기 때문이요. 어떤 집은 아이가 아파서, 어떤 집은 아이가 먼저 떠나서, 어떤 집은 아직도 방황 중이요. 그 앞에서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 건 칼로 상처난 마음을 다시 긁는 거예요. 나는 자식 자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아들 자랑 대신 그 아이가 배우고 있는 태도를 얘기했지. 우리 아이는 요즘 실수를 배운다오. 이 말 속에는 겸손이 있고 품격이 있어. 성공보다 성장에 초점을 맞춘 부모의 말은 상대를 편하게 만들지.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자식의 성취보다 자식이 어떤 사람으로 자라고 있는지를 본다고. 그리고 남의 자식에게도 따뜻한 눈으로 말하지. 그 아이 표정이 참 단단해졌네요. 그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어. 내가 경험으로 말하오. 자식의 성취는 부모의 명예가 아니오. 그건 그 아이의 인생이요. 그걸 들고 자랑하는 건 남의 삶을 빌려 허세 부리는 거예요. 품격은 빌려 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쌓는 거예요. 모임에 배우자를 데리고 오는 사람을 봤어. 한 번은 괜찮소. 예의니까. 하지만 두 번, 세 번 계속 함께 나타나는 사람은 모임의 온도를 바꿔버린다오. 그건 함께의 자리가 아니라 과시의 무대가 되기 때문이요. 우리 남편은 항상 나 챙겨줘요. 우리 아내는 이렇게 세련됐어요. 이런 말들은 듣는 이를 피곤하게 만든다오.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거리를 두지. 사랑을 자랑하는 순간 사랑은 싸구려가 된다오. 품격 있는 사람은 자기 행복을 조용히 지킨다오. 보여주는 게 아니라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모임은 추억을 나누는 자리이지 관계를 증명하는 곳이 아니오. 배우자 얘기가 많아질수록 그 사람의 대화는 얕아지고 사람들은 떠나가오. 내가 젊었을 때 아내 자랑을 한 적이 있었어. 그날 저녁 아내가 내게 이르더이다. 당신이 나를 자랑할 땐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예요. 그 한마디가 내 평생의 교훈이 되었어. 진짜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묵묵히 옆을 지키는 것이요. 험담은 독이요. 한번 입에 올리면 그 사람의 품격부터 무너진다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상대했지만 험담하는 사람치고 오래가는 사람을 못 봤어. 어떤 모임은 화장실을 갈 수 없다오. 나간 사이에 내 얘기를 할까봐. 그런 모임은 이미 병든 관계예요. 그 속에서는 진심이 자라지 않소. 험담은 한 사람의 체면을 깎지만 결국 내 얼굴을 더럽힌다오. 품격 있는 사람은 불평 대신 관찰을 하고 비난 대신 조언을 하오. 누군가가 틀렸다면 말하지 않고 다음 행동으로 보여주라. 그게 진짜 지도자의 태도요. 나는 험담을 하는 자리에선 늘 이렇게 말했어. 그 얘기 그 사람 앞에서도 할 수 있어? 그 한마디면 조용해진다오. 품격은 침묵에서 나온다.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사람을 지킨다오. 내가 평생 일을 하며 깨달은 게 있어. 품격이라는 건 거창한 단어가 아니요. 하루의 사소한 행동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습관의 결과요. 사람은 말로 자신을 포장하지만 행동은 속을 그대로 드러내지. 그게 진짜 품격의 얼굴이요. 품격 있는 사람은 늘 조용한 움직임을 보이요. 문을 먼저 열어주고 인사를 먼저 건네고 말을 덜하지만 한마디가 깊어. 그는 상대가 떠난 뒤에도 그 자리에 따뜻함을 남기오. 반면 품격 없는 사람은 자신이 떠난 자리마다 냉기가 남지. 말이 거칠고 표정이 불안하고 자기 이야기로만 꽉 차 있어.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하오. 사람의 수준은 그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난다. 다른 이의 뒷모습을 정리해주는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는다오. 품격은 화려한 연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배려의 반복이요. 요즘 세상은 보여주는 게 전부요. 무엇을 입었는지, 어디 갔는지, 누구와 찍었는지 SNS에 올리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소.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소. 진짜 멋은 보여주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이요. 나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성과를 자랑하지 않았지. 결과보다 과정에서 배운 걸 더 중요하게 여겼어.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기 전에 나는 나 자신을 점검했지. 오늘도 나는 내 기준에 부끄럽지 않은가? 그 물음 하나가 나를 지탱했어. 보여주는 멋은 하루면 끝나지만 안 보여주는 멋은 평생 간다오. 그건 겸손의 힘이요. 겸손은 자신감이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어. 비어 있으면 시끄럽고 채워져 있으면 조용하다오. 진짜 멋진 사람은 늘 조용했어. 나는 외모보다 태도를 본다오. 하지만 외모가 태도의 일부라는 사실도 부정하지 않소. 사람은 눈으로 먼저 상대를 판단하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오. 중년 이후의 품격은 반듯청결무치에서 시작한다. 반듯하다는 건 옷이 비싼 게 아니라 정돈된 것이요. 옷깃이 구겨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고 머리가 단정한 것. 청결하다는 건 자기 관리의 기본이요. 손톱, 구두, 향, 말투, 얼이 깔끔해야 한다. 그리고 무치는 자기 냄새가 없어야 함을 뜻하지. 말하자면 자신을 강요하지 않는 향기요. 비싼 향수보다 깨끗한 세탁 냄새가 훨씬 신뢰를 줘. 사람은 냄새로 상대의 삶을 느낀다오. 청결한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지저분한 사람 옆에 있으면 기가 막힌다오. 그게 바로 인간의 본능이요. 친절은 돈이 들지 않소. 그러나 가장 비싼 가치요. 나는 젊은 시절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썼어. 미소는 마음의 여유에서 나오고 여유는 자신감에서 나온다고. 품격 있는 사람은 늘 안전한 신호를 보낸다오. 그 신호는 말보다 먼저 도착하지. 따뜻한 눈빛, 열린 자세, 부드러운 말투. 이런 사람에게는 누구나 마음을 놓고 대화를 나누게 된다오. 결국 신뢰는 표정에서 시작되는 언어요. 친절한 한마디 괜찮소? 라는 질문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꾼다오. 나는 현장에서 수없이 봤소. 큰 계약도 결국 미소 한 번으로 방향이 달라지더이다. 세상은 냉정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결국 온도로 움직인다오. 칭찬이란 건 단순한 말이 아니오. 그건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요. 당신을 보고 있다는 신호지. 모든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하오. 특히 요즘 세대는 더 그렇지. 그들은 좋아요로 존재를 확인하니까. 하지만 진짜 칭찬은 숫자가 아니라 눈빛으로 건네는 것이요. 칭찬의 기술은 간단하오. 변화를 먼저 읽고 구체적으로 짚고 진심을 담아라. 지난번보다 얼굴이 한결 박소. 요즘 표정이 좋아졌네요. 이 두 마디면 충분하오. 비난은 기억되지만 칭찬은 남는다. 품격 있는 사람은 상대의 가능성을 먼저 본다오. 그 시선이 곧 사람을 키우는 힘이요. 중년이란 인생에서 가장 애매한 시기요. 젊은이들 속에 끼기엔 어색하고 노인이라 부르기엔 이르다오. 그렇다고 사회가 여전히 필요로 하는가 하면 그마저도 불확실하지. 직함은 줄고 존재감은 희미해진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조해지지. 그래서 허세를 부리고 괜한 과시로 스스로를 붙잡으려 한다오. 하지만 나는 단언하오. 그럴수록 조용해야 한다. 허세는 불안의 또 다른 이름이요. 진짜 품격은 단정함 속에서 나온다오. 단정하다는 건 옷을 말하는 게 아니오. 마음을 다스리는 자세요. 거울 앞에서 셔츠깃을 고르며 자기 마음의 구김도 펴는 사람. 그가 진짜 멋진 중년이요. 나는 회의가 있는 날마다 늘 구두를 닦았어. 광이 나야 마음이 고다졌다. 사소한 행동 같지만 그게 하루의 중심을 세워줬어. 사람은 단정할 때 용기가 생기고 단정할 때 실수를 덜하지. 중년의 단정함은 남을 위한 게 아니요. 스스로를 위한 예의요. 세상이 나를 불러주지 않아도 나는 내 이름을 깔끔히 지켜야 하오. 품격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상태를 말하오. 그걸 아는 사람은 세월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는다오. 나이가 들수록 허세는 버리고 단정함을 더하시어. 그게 늙지 않는 유일한 길이오. 나는 평생 돈을 좇으며 살았어. 사업이란 게 늘 돈 냄새를 따라 움직이는 일이었지.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 돈보다 더 큰 자산이 있더이다. 바로 몸이었어. 몸이 버텨줘야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인생도 즐긴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순서를 거꾸로 살더이다. 돈을 벌겠다고 몸을 망가뜨리고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후회하지. 40대가 되면 몸이 말을 하기 시작한다. 술이 안 맞고 잠이 부족하고 피로가 쌓이면
그건 단순한 피곤이 아니라 경고요. 그때 멈춰야 한다. 내가 몸을 돌보지 않으면 몸이 나를 버린다오. 몸은 기계가 아니오. 그건 평생 나를 짊어질 유일한 동료요. 하지만 건강만 챙긴다고 품격이 생기는 건 아니오.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태도요. 몸은 나의 껍데기고 태도는 나의 얼굴이요. 병이 들어도 태도를 잃지 않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반대로 아무리 건강해도 태도가 무너진 사람은 이미 끝났어. 나는 병원 침대에서도 늘 구두를 곁에 뒀어.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다짐이었지. 몸은 언젠가 늙지만 태도는 늙지 않는다오. 태도가 바로 서면 인생도 다시 선다오. 건강보다 태도보다 정신이 더 중요하다. 그게 내 평생의 원칙이요. 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말을 보기 전에 그의 공간을 봤어. 책상, 신발장, 가방 속. 그 안에는 말보다 솔직한 진심이 숨어 있지.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말한다오. 그래서 나는 늘 내 작업실을 깔끔히 유지했어. 하루의 시작은 정리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지. 공간은 그 사람의 내면의 거울이요. 책이 엎어져 있고 먼지가 쌓여 있고 옷이 아무데나 던져져 있다면 그건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증거요. 그런데도 많은 이들은 남이 알아주길 바란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지. 스스로의 공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존중도 얻을 수 없다오. 나는 늘 이렇게 말하오. 책상을 닦는 건 마음을 닦는 일이다. 하루 한 번만이라도 자기 자리를 정리해 보시오. 그 순간 생각이 맑아지고 말이 곱게 바뀐다오. 공간은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품격을 비추는 무대요. 품격은 언제나 무대 밖에서 완성된다오.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늙는다오. 하지만 모든 노인이 품격 있게 늙는 건 아니오.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 되는 건 아니니까 진짜 품격은 존재로 사는 법을 아는 데서 나온다오. 나는 많은 노인들을 봤어. 돈이 많아도 외롭고 자식이 있어도 허전하고 세상이 자신을 잊었다며 한숨 쉬는 사람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인생은 쓸모로 사는 게 아니라 존재로 사는 거요.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로 이미 의미가 있다오. 젊을 때는 이를 통해 존재를 증명하지만 나이 들면 태도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오. 세상이 나를 부르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나로서 살아야 하지. 손주에게 따뜻한 눈길 한 번, 이웃에게 안부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게 노년의 품격이요. 세상은 바쁘고 젊음은 빠르다. 하지만 느린 걸 부끄러워하지 마시오. 느림 속에는 깊이가 있고 깊이 속에는 온도가 있다오. 노년의 삶은 그 온도를 지키는 일이요. 나는 말하오. 존재 그 자체로 빛나는 사람. 그가 진짜 품격 있는 노인이다. 나는 평생 일을 멈춘 적이 없어. 사업이든 인생이든 결국 습관의 싸움이었다. 매일 조금씩 쌓이는 게 결국 한 사람의 품격을 만든다오. 품격은 타고나는 게 아니오. 반복과 선택의 결과요.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자신을 결정한다오. 이 말을 할까 참을까? 이 행동을 할까 멈출까? 그 선택들이 쌓여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세월을 지나 품격이 된다오. 그러니 큰일을 하려 하지 마시오. 작은 예의부터 지키시오. 말을 부드럽게 하고 옷을 정갈히 입고 남을 조금 더 이해하려 애쓰는 것. 그게 품격의 시작이요. 품격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약속이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오. 돈은 빼앗길 수 있지만 품격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품격을 가진 사람은 불행 속에서도 고개를 든다오. 그의 눈빛은 고요하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세월이 지나도 존경받는다오. 마지막으로 기억하시오. 품격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조용히 구두를 닦고 말 한마디를 신중히 고르는 것. 그 단순한 반복이 결국 한 인간을 만든다오. 세상은 변하고 돈은 오르내리지만 품격은 변하지 않는다. 그건 인생의 마지막 재산이요. 나는 내 생이 끝나는 날까지 그 품격 하나만은 지키고 싶소. 그래야 비로소 저 사람 참 멋있게 살다 갔다 이 말을 들을 수 있을 테니까.